북한이 마침내 러시아에 대규모 장거리 포병을 제공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본격적으로 개입했다. 한국연합뉴스가 2월 11일 한국 국방부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북한은 러시아의 전쟁 수행을 돕기 위해 약 200문의 장거리 포병을 지원했다. 이 소식은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된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적 협력설을 명백한 사실로 입증하는 동시에 세계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의미한다. 이번 북한의 무기 지원은 단순한 군사적 협력 수준을 넘어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대폭 끌어올리는 결정적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북한이 제공한 장거리 포병은 단순한 화력 보강을 넘어 전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된다. 우크라이나군이 지금까지 방어해온 전선이 북한의 무기 지원으로 인해 더욱 거세게 압박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 같은 무기 지원은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북한을 압박해온 대북 제재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행위이며 북한이 대담하게 국제 규범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북한이 지원한 포병은 러시아군이 기존에 보유한 포병 전력과 결합되며 특히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 파괴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제 포병은 러시아의 탄약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우크라이나의 주요 방어선을 집중 타격하는 데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장거리 포병은 우크라이나 내 민간 시설과 도시를 정밀 타격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어 전쟁의 양상을 더욱 끔찍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이번 무기 지원을 통해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에 대한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첨단 무기 기술, 특히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핵 추진 잠수함 관련 기술을 제공받고 있을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즉, 북한과 러시아 간의 협력은 단순한 전술적 무기 지원을 넘어 북한의 핵무장 강화와 군사력 증강이라는 장기적인 전략적 목표를 위한 거래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국제사회에 또 다른 경고를 보내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점점 심화됨에 따라 이는 단순한 우크라이나 전쟁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안보 불안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면서 향후 러시아도 북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한반도의 안보 상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북한의 장거리 포병 지원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러시아의 공격력을 한층 강화시키는 동시에 국제 안보 체제를 뒤흔드는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북한과 러시아의 위험한 동맹은 국제사회의 심각한 경계 대상이 되고 있다. 북한이 러시아를 향한 군사 지원을 더욱 확대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제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한국 국방부는 2월 11일 발표에서 북한이 이미 대규모 장거리 포병을 제공한 데 이어 앞으로 추가적인 병력과 무기를 보낼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한 군사적 협력을 넘어 북한이 러시아의 전쟁 수행을 위한 중요한 동맹국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이는 한반도를 포함한 국제 안보 질서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 역시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추가적인 무기와 병력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는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지난 몇 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확인된 정황들의 근거한 분석이다. 북한은 이미 수백만 발에 이르는 포탄과 탄도미사일을 러시아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크게 보강하는 역할을 했다. 만약 북한이 이러한 지원을 계속 확대한다면
이는 우크라이나군에게 상당한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북러 간의 밀착을 더욱 우려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다. 북한이 추가적인 무기와 병력을 러시아에 제공한다는 것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첫째, 이는 러시아가 실제로 군수물자와 병력 보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러시아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심각한 인적물적 손실을 입었다. 전투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병사들의 숫자가 수십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라 러시아는 강제 동원을 통해 병력을 충원하는 등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이에 대한 반발이 커지면서 러시아는 해외에서 병력을 충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병력 제공은 러시아군의 전력 부족을 해결하는 중요한 방편이 될 수 있다. 둘째, 북한의 추가 무기 제공은 러시아군의 화력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 현재 러시아군은 지속적인 전투로 인해 포탄과 미사일 등의 군수 물자가 부족한 상황이다. 서방의 제재로 인해 무기 생산과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는 외부에서 무기를 조달해야 하는 실정이다. 북한은 자체적으로 대량의 포탄과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러시아에 제공함으로써 러시아군이 전장에서 우위를 점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북한의 무기 중 일부는 구소련 시절 러시아의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군이 이를 손쉽게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셋째, 북한의 추가 지원은 단순한 군사적 협력을 넘어 정치적 외교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북한은 이번 전쟁을 통해 러시아와의 관계를 한층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입지를 다지려 하고 있다. 북한은 오랫동안 국제적 고립 상태에 놓여 있었으며,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과 단절된 상태였다. 하지만 이번 전쟁을 계기로 북한은 러시아의 핵심 동맹국으로 자리 잡으며, 이에 따른 정치적 군사적 이익을 극대화하려 하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이렇게까지 러시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핵심 군사 기술을 얻기 위한 전략적 판단을 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북한은 오랫동안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지속해왔지만 일부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발전 속도가 더뎠다. 그러나 러시아는 핵무기와 대륙 간탄도미사일 ICBM 개발에 있어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을 북한이 얻는다면 북한의 군사력은 비약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제공받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핵 추진 잠수함은 기존의 디젤 잠수함보다 훨씬 강력한 작전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장기간 잠항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략적 가치는 매우 높다. 만약 북한이 이러한 기술을 확보한다면 이는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전체의 군사 균형을 흔드는 중대한 변수가 될 것이다. 또한 북한은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드론 생산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졌다. 일본 NHK에 따르면 북한은 러시아의 기술적 지원을 받아 올해부터 본격적인 드론 생산에 돌입할 예정이다. 드론은 최근 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드론이 전략적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 북한이 드론을 대량 생산할 경우 이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위협을 한층 강화할 수 있다. 북한의 추가 군사 지원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제사회도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서방 국가들은
이미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무기 거래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 이후는 북한의 무기 공급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와 북한이 이러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협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대응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북한과 러시아는 이미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들이며 이들은 제재에 대한 내성이 높아져 있다. 따라서 단순한 제재만으로 이들의 협력을 저지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며 보다 강력한 외교적 군사적 대응이 필요할 수도 있다. 결국 북한의 추가 무기 및 병력 지원은 단순한 전쟁 지원을 넘어 국제 안보 질서를 흔드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더욱 밀착될 경우 이는 한반도의 안보 상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동북아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이 더욱 고조될 수 있다. 현재로서는 북한이 얼마나 더 러시아를 지원할지 그리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북한과 러시아 간의 위험한 군사적 협력이 전 세계적인 안보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를 막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군사 지원이 단순한 포탄 공급을 넘어 탄도미사일 수백만 발의 포탄, 기타 무기 시스템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지원은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크게 보강하는 역할을 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의 양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북한이 단순한 무기 제공을 넘어서 병력까지 직접 파견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적 협력이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다. 2024년 8월 초 우크라이나의 국경 지역에서 러시아가 새로운 공세를 감행하면서 러시아는 군사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당시 러시아는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인력과 무기 모두 심각한 부족을 겪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해외 동맹국들의 지원이 필수적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러시아에 직접 병력을 제공하는 강수를 두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최대 1만 2천 명의 병력을 러시아의 쿠르스크주에 파견하였으며 이들은 러시아군과 함께 우크라이나의 국경 방어를 강화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견한 것은 국제사회에서 매우 이례적인 사건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역사적으로 해외에 병력을 파견하는 사례가 거의 없었으며 공식적으로는 자국의 군대를 국경 내에서 운용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었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렸음을 시사한다. 북한군이 러시아군과 함께 작전을 수행하면서 이는 단순한 무기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전투 지원으로 확대된 것이다. 북한 병력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제한적이지만 전문가들은 이들이 주로 보조 전투 임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러시아군은 현재 장기전으로 인해 상당한 병력 손실을 입었으며 이에 따라 후방 지원과 전선 방어 임무를 수행할 병력이 필요했다. 북한군은 이러한 역할을 맡아 러시아군의 부담을 줄이고 주요 전투 병력들이 공격 작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견한 배경에는 경제적 이유도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외화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과거에도 북한은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들의 군사 교관과 기술 인력을 파견하여 외화를 벌어들인 바 있으며 이번 병력 파견도 유사한 맥락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는 북한의 노동자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북한 정부가 외화 수입을 늘리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북한군의 파견이 확인되면서 이들의 전투력이 실전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도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북한군은 세계에서 가장 병력이 많은 군대 중 하나로 약 120만 명의 정규군과 600만 명 이상의 예비군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장비와 훈련 수준은 현대 전쟁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북한군의 무기와 장비는 대부분 1970만 1980년대 소련제 무기이거나 자체 개량한 구식 장비들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최신 서방 무기와 맞서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북한군의 주요 역할이 후방 방어와 보조 작전이라면 이러한 문제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할 수 있다. 북한군은 엄격한 규율과 강력한 정치적 충성을 바탕으로 조직된 군대이며 이들은 심리적 정치적 측면에서 상당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다. 이는 러시아군이 전선에서 유지하기 어려운 장기적인 전투 지속 능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러시아군의 병력 부족을 메우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군과의 전투에서 북한군이 실제로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이지만 한국 국가정보원 NIS은 1월 중순 보고서에서 최소 300명의 북한군이 사망하고 2,700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 병력이 상당한 전투에 참여했으며 예상보다 큰 손실을 입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은 북한군의 피해 규모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북한군의 사망 및 부상자가 4,000명에 이를 것으로 평가했으며 이는 북한군이 러시아군과 함께 적극적으로 전투에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은 북한군이 러시아군과 함께 전선에서 교전하고 있으며 특히 포병 및 로켓포 운용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군의 전선 배치와 관련하여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뉴욕타임스가 1월 30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북한군이 전선에서 철수했다고 전했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군이 러시아의 전쟁 수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회수되는 전략적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 특수부대 대변인은 북한군을 3주 동안 전장에서 보지 못했다고 언급하며 이는 일시적인 철수 또는 재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북한군이 철수한 지 불과 며칠 만에 다시 전장에 배치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월 7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군이 다시 쿠르스크주에 배치되었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러시아가 북한의 병력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움직임은 북한이 단순한 무기 공급국을 넘어 실제 전투 병력까지 제공하는 전쟁 지원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 협력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으며 이는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도전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로서는 북한군이 러시아 전쟁에서 어떤 최종적인 역할을 하게 될지 불확실하지만 분명한 것은 북한이 러시아와의 협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사회의 안보 질서에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북한이 앞으로도 병력을 지속적으로 파견하고 러시아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이는 전쟁의 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으며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수도 있다. 한편 북한과 러시아 간의 이러한 협력 관계는 한반도의 안보 상황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북한이 러시아의 지원을 등에 업고 군사력을 더욱 강화한다면 이는 동북아 지역의 군사 균형을 흔들 수 있으며 한국과 일본, 미국 등 동맹국들의 대응 전략에도 변화가 필요할 수 있다. 결국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하는 군사 지원은 단순한 전쟁 지원을 넘어 국제적인 군사 외교적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국제사회가 이에 대해 어떤 대응을 내놓을지,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이 어디까지 확대될 것인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적 협력은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기술적 교류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러시아에 포병과 병력을 제공하는 대가로 핵 추진 잠수함과 대륙 간탄도미사일 ICBM 관련 기술을 지원받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기술 협력은 북한이 오랜 기간 동안 야심차게 추진해온 군사 현대화 전략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으며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의 안보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꿀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은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다. 북한은 2019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원산 조선소를 방문해 신형 잠수함을 시찰했다고 발표한 이후 핵 추진 잠수함 개발에 대한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하지만 북한의 조선 기술과 핵 추진 시스템 개발 능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러시아의 지원이 없다면 이를 단기간에 완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러시아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잠수함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핵 추진 잠수함 분야에서 상당한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소련 시절부터 지속된 연구와 개발을 바탕으로 러시아는 현재도 여러 척의 핵 추진 잠수함을 운용 중이며 최신형 잠수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이와 관련된 기술적 지원을 받는다면 이는 북한 해군의 작전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핵 추진 잠수함은 기존의 디젤 잠수함보다 훨씬 오랜 기간 작전을 수행할 수 있으며 수중 작전 능력이 뛰어나 탐지하기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다. 북한이 이러한 기술을 확보할 경우 이는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전체의 해군 전략을 흔드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한편 대륙 간탄도미사일 ICBM 기술 역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지원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이미 몇 차례 ICBM 시험 발사를 진행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고체 연료 기반 ICBM 개발에도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전히 ICBM의 정밀 유도 기술과 다탄두 MIRV 시스템 개발에 있어서는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러시아는 미사일 개발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축적해 왔으며 다양한 사거리와 기능을 갖춘 미사일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만약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이러한 첨단 기술을 이전받는다면 이는 북한의 전략적 공격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의 기술 협력이 현실화될 경우 이는 국제사회에서 큰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UN 안전보장이사 회 UNSC 결의안에 따르면 북한은 핵과 미사일 기술 개발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금지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군사 기술 이전 역시 명백한 제재 위반에 해당한다. 그러나 러시아가 이러한 국제적 규범을 무시하고 북한과의 협력을 강화한다면
이는 국제 질서를 흔드는 도전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적인 제재 논의가 불가피해질 것이다. 또한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북한은 러시아의 기술적 지원을 받아 드론 생산을 본격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드론은 최근 현대 전장에서 중요한 전략적 자산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드론이 정찰, 타격, 전자전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며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 모두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드론 전쟁이라는 새로운 전장 개념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이 이러한 흐름을 놓칠 리 없으며 러시아의 지원을 통해 드론 생산 능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러시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드론을 대량 생산할 경우 이는 한반도 안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미 북한은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속에서 드론을 활용한 정찰 및 심리전 작전을 여러 차례 수행한 바 있다. 2022년 12월 북한의 소형 드론이 한국 영공을 침범해 서울 상공까지 진입한 사건이 발생하며 큰 논란이 일었다. 이후 한국군은 드론 탐지 및 요격 시스템을 보강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북한이 보다 첨단 드론을 확보하게 된다면 기존의 방어 체계를 무력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은 북한 드론은 단순한 정찰용을 넘어 공격형 드론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러시아는 이미 이란제 샤헤드-136 드론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며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 북한이 이와 유사한 자폭 드론이나 정밀 유도 드론을 개발할 경우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에 대한 위협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이 드론을 미사일과 결합해보다 정교한 공격 체계를 구축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술 협력은 북한과 러시아 간의 관계가 단순한 군사적 지원을 넘어 장기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거 북한과 러시아는 냉전 시기에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으나 소련 붕괴 이후 양국의 관계는 다소 소원해졌다. 그러나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양국이 다시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 안보 질서의 새로운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기술 협력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보는 부족하지만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 러시아는 국제적 제재로 인해 서방과의 군사 협력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북한과의 기술 교류를 통해 상호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북한 역시 러시아의 군사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자국의 국방력을 대폭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잡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제적 고립을 타개하려 하고 있다. 결국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기술 협력은 단순한 전술적 거래가 아니라 국제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만약 북한이 핵 추진 잠수함과 ICBM 기술을 확보하게 된다면 이는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며 동북아 지역 전체의 군사 균형을 뒤흔드는 요소가 될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 협력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향후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이 어디까지 확대될 것인지가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것이다. 북한군의 피해 규모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북한의 러시아 지원이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 국가정보원 NIS은 1월 중순 보고서에서 쿠르스크주에서 전투 중인 북한군 중 최소 300명이 사망하고 2,700명이 부상당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 병력이 단순한 후방 지원 역할이 아니라 실제 전투에 적극적으로 투입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다.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은 북한군의 피해 규모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북한군의 사망 및 부상자가 4,000명에 이를 것으로 평가했으며, 이는 북한 병력이 예상보다 훨씬 깊숙이 전투에 개입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은 북한 병력의 상당수가 러시아군과 함께 최전선에서 교전했으며 이 과정에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분석했다. 이는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단순히 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실제로 병력을 투입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준다. 북한군이 러시아 전쟁에서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는 원인 중 하나는 전투 경험과 장비의 질적 차이 때문이다. 북한군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전투 경험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군이 마지막으로 대규모 전쟁을 경험한 것은 1953년 한국 전쟁이었으며, 이후 북한군은 주로 내륙 방어와 대남 작전 훈련에 집중해왔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서방이 지원한 현대식 무기와 전투 기술을 갖춘 우크라이나군과 교전하는 것은 북한군에게 극도로 불리한 상황일 수밖에 없다. 또한 북한이 러시아에 파견한 병력의 장비 역시 상당히 낙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군은 기본적으로 1970만, 1980년대 소련제 무기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에도 자체적으로 개량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무기들은 최신 서방식 장비를 갖춘 우크라이나군과 맞서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현대전에서는 정밀 유도 무기, 드론, 전자전 기술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북한군은 이 부분에서 상당한 열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북한군이 최전선에서 심각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것이다. 북한군이 전투에서 입은 피해는 단순한 군사적 손실을 넘어 정치적 사회적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북한 내부에서는 파견된 병력의 상당수가 귀국하지 못하고 전사할 경우 이에 대한 불만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전사자와 부상자가 증가하면 가족과 주민들 사이에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내부 불안을 야기할 수도 있다. 북한 당국은 이를 통제하기 위해 철저한 검열과 선전을 활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이러한 불만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더 나아가 북한군의 피해가 지속될 경우 북한의 추가적인 병력 지원 여부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현재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제공하는 것은 군사적 지원을 통해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기술적 보상을 기대하는 측면이 크다. 그러나 사상자가 증가하면서 북한 내부의 불만이 커진다면 김정은 정권이 추가적인 병력 파견을 결정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질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이 향후 러시아에 제공하는 지원 방식이 변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북한군의 사상자가 많아지면서 러시아 내에서도 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러시아는 자국 내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군을 활용하고 있지만 북한 병력이 전투에서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다수의 사상자를 낼 경우 러시아 군부 내에서도 북한군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될 수 있다. 현재 러시아는 전쟁 장기화로 인해
동원 가능한 병력이 줄어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북한군과 같은 외부 병력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북한군이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러시아는 다른 방식의 대체 병력을 찾거나 전쟁 전략을 변경할 수도 있다. 또한 북한군의 피해가 증가할수록 국제사회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 서방 국가들은 이미 북한의 러시아 지원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만약 북한군의 개입이 더욱 명확해지고 사상자가 급증할 경우 이는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에서 더욱 강력한 제재를 추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러시아 지원이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북한군의 피해 규모가 커지는 것은 북한 내부에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북한 정부는 공식적으로 러시아 지원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사상자가 증가하면 이를 숨기기 어려워질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이 내부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북한은 과거에도 외부 전쟁에 간접적으로 개입한 적이 있지만 이렇게 직접적인 병력 손실을 입은 사례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이번 전쟁이 북한의 군사 및 정치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결국 북한군의 피해 규모 증가는 단순한 전쟁의 부수적 결과가 아니라 북한과 러시아 간의 관계, 북한 내부의 정치적 안정성, 국제사회의 대응 등에 걸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러시아를 계속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략을 수정할 것인지가 앞으로의 주요 관심사가 될 것이다. 또한 북한군의 피해가 커지면서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에도 미묘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까지 북한은 러시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입장이지만 만약 북한군이 심각한 손실을 입고도 러시아로부터 충분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고 판단할 경우 양국 간의 군사협력 관계가 변화할 가능성도 있다. 이는 북한이 향후 국제 무대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결국 북한군의 피해는 단순한 군사적 통계가 아니라 북한의 대외 정책과 내부 정세, 국제사회의 대응 등을 모두 아우르는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앞으로 북한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이 어떨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북한군의 전선, 철수와 재배치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들의 역할과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1월 30일 보도를 통해 북한군이 전장에서 철수했다고 전하며 이는 러시아가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불과 일주일 뒤인 2월 7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군이 다시 쿠르스크주에 배치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북한군이 단순히 철수한 것이 아니라 전선에서의 역할 조정을 위해 일시적으로 후퇴했다가 다시 배치되었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북한군이 일시적으로 철수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첫째, 북한군이 전선에서 상당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재정비가 필요했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보도된 바와 같이 북한군은 러시아군과 함께 최전선에서 직접 전투에 참여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피해는 북한군 내부의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장기간 전투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후방에서 병력을 재정비하고 전열을 가다듬는 것이 필요했을 수 있다. 둘째, 북한군이 러시아군과의 협력을 더욱 긴밀하게 조정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전선에서 물러났을 가능성도 있다. 러시아는 현재 전장에서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북한군의 역할을 보다 체계적으로 조정하고자 했을 가능성이 크다. 초기에는 북한군이 러시아군의 보조 병력으로 활용되었지만 점차 이들의 전투 능력을 평가하고 보다 효과적인 배치 방안을 찾기 위한 조정 과정이 필요했을 것이다. 셋째,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적 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강화되면서 러시아가 북한군의 배치를 전략적으로 조정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과 유럽연합 이후은 북한이 러시아의 병력과 무기를 제공하는 것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북한군을 철수시킨 뒤 전선의 다른 지역에 재배치하는 전략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철수가 북한군의 역할 축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북한군이 다시 전선에 배치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러시아는 여전히 북한군을 중요한 군사적 자산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북한군이 재배치된 쿠르스크주는 우크라이나와의 국경 지역으로 최근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이 집중되고 있는 지역 중 하나다. 이는 북한군이 전장에서 단순한 보조 병력이 아니라 실제로 러시아군의 전투 역량을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북한군의 재배치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 협력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과거 북한은 전쟁이 벌어지는 지역에 직접 병력을 파견하는 것을 꺼려왔지만 이번에는 러시아의 요청에 따라 적극적으로 병력을 투입하고 있으며 심지어 재배치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전략적 동맹이 더욱 공고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장기적으로 북한이 러시아와의 협력을 더욱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북한군의 재배치는 향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전개 방향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서방의 지원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반격 작전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동부 전선에서 러시아군을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가 북한군을 다시 전선에 배치한 것은 병력 보충뿐만 아니라 전투 전략의 변화를 의미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군이 러시아군과 함께 우크라이나군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어떤 전술을 사용할지, 그리고 이들이 실제 전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더 나아가 북한군의 재배치는 북한 내부에도 일정한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북한 당국은 자국 군대가 러시아 전쟁에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를 숨기기는 어려워질 것이다. 특히 전쟁에서 사망한 북한군 병사들의 유해가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이와 관련된 정보가 주민들에게 퍼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북한 내부에서 전쟁 개입에 대한 의문과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며 북한 당국이 이를 통제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선전과 내부 단속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북한군이 러시아 전쟁에 계속 투입될 경우 이는 한반도의 안보 상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는 대가로 군사 기술과 무기를 제공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북한의 군사력 강화를 의미한다. 특히 북한이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관련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제공받는다면 이는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 북한군의 전선 철수와 재배치는 단순한 군사적 움직임이 아니라
북한과 러시아 간의 전략적 협력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다. 이는 러시아가 전쟁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으며 북한군을 이를 위한 중요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향후 북한군이 전선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그리고 이들의 개입이 전쟁의 흐름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국제사회는 북한군의 개입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이에 대한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제공하는 것이 유엔 제재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를 논의 중이다. 만약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더욱 확대할 경우 이는 북한에 대한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결국 북한군의 재배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국제 안보 질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앞으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가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것이다.